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LNG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 FLNG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 미국의 LNG 생산업체 델핀이 추진하는 이 2조 5천억짜리 규모의 LNG, 그 FLNG를 수주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제 금액도 금액이지만 제 한편으로는 과거 아킬레스건으로 발목을 잡았던 이 해양 플랜트 사업이 과연 이번에는 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도 좀 같이 공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이 FLNG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이 FLNG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FPSO라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삼성중공업 블로그에도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이제 FPSO라는 거는 이제 부유식으로 원유를 추출하고 끌어올려서 이제 배 밑에 커다란 탱크에 저장했다가 이제 운반선을 통해 저장한 기름을 건네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선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바다 위에 움직이는 이제 정유 공장 같은 것이죠. 이걸 이해하셨다면 이제 FLNG는 이건데요. 방금 살펴본 이 FPSO가 이제 원유를 대상으로 작업을 한다면 이 FLNG는 LNG를 시추하고 생산하고 이제 액화시킨 다음에 저장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개 FLNG 설비들은 이 FPSO들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하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FPSO는 약 190척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FLNG 시설은 이제 10척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한 가지는 이 전 세계 190척의 FPSO의 설령 대부분은 한 35년에서 40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잘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FPSO는 엔진이 없어서 이제 항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석유가 있는 곳에 한번 고정시켜 놓으면 이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현 시점에서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80년대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FPSO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발주가 됐고, 이제 그 이후에 2000년대,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 이제 별다른 석유의 이제 가격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FPSO 역시 추가 발주는 없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FLNG는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총 5단계로 이제 생산하고 이제 액화시키고 이제 운송한 다음에 저장한 후 이제 보내는 단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FLNG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FLNG는 이 상류, 그러니까 이제 업스트림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FSRU는 여기 하류, 그러니까 다운스트림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뭐 온쇼나 이제 오프쇼에서 시치한 가스를 이제 FLNG에서 액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LNG를 생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 LNG 운반선을 통해서 해당 국가로 운반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싣고 온 LNG가 양아지에 도착하면 그때 이 FSRU를 통해서 재기화한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천연가스로 공급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FLNG가 필요한 국가들은 이제 주로 어디일까요? 방금 이제 FLNG는 그 상류, 그러니까 업스트림 파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수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FLNG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제 말레이시아, 이제 아르헨티나, 호주, 뭐 카메룬,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FSRU는 그 하류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LNG를 주로 수입하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는 뭐 중국이나 이탈리아, 이제 이집트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FLNG는 왜 부각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FLNG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이 현재 FLNG 시장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탄력적으로 이제 새로운 지역에 FLNG를 배치해서 이제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 시점에서 전 세계 그 가스 매장량을 보면 80%가 주요 10개국에 매장되어 있는데, 이제 현재 이들 국가는 대부분 이제 육상이나 바다에 인접한 이제 연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일부 가스전은 육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제 심해에 있다 보니까는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설치해서 추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면 FLNG는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부족한 공급량을 메워줄 수 있는 이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당분간 유가가 이제 급격하게 급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락하지 않고, 또 이제 며칠 전에 나온 기사처럼 이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진짜로 걸어 잠글 수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도 꺾이지 않을 거라는 점을 보면
이제 LNG 생산국 입장에서는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FLNG의 단점에는 이런 게 있는데요. 방금 이제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의 80%가 이제 주요 10개국에 몰려 있다고 했는데, 따라서 이 말은 해당 국가들이 이 해상 가스전을 키우지 않는 이상 이 FLNG 시장이 커지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상 플랜트에서 생산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제 FLNG를 활용한 해상 플랜트 시장은 이제 크기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FLNG 시장이 무조건 대박이다, 엄청난 시장이 열렸다고 좋아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제 건조 비용만 놓고 보면 이 육상 플랜트는 보통 5조 원 정도가 소요되고 FLNG는 2조 원에서 3조가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하시지만, 사실 이거는 단순한 그 건조 비용이고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이 FLNG가 이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단 이제 바다에 둥둥 떠 있다 보니까는 뭐 먹을 거라든지 이런 거 이제 실어나를 보급선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재나 수리가 필요할 때에도 이 접근성이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다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이 예측 불가능한 기후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며칠 동안은 폭풍 때문에 원하는 만큼 생산이 안 되고, 또 며칠 동안은 이제 태풍 때문에 생산이 안 되면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제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FLNG 시장에서 엄청난 수주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이제 과장된 얘기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현재 이 FLNG는 국내 조선사들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후 이 시장이 커진다면 플러스 알파가 될 것임에는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히 FLNG가 뭔지, 그리고 이제 향후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